안녕하십니까, 공매화재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날 임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임장할 물건은 단독주택입니다. 제가 먼저 임장을 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수강생들이랑 졸업생들이랑 같이 공투를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공투는 수익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몇 명이 나눠 갖는 이런 공투이기보다는 소액으로 여러 명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수익화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이클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 선에서 여러 명이 물건을 공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물건을 샀고요. 저를 돕는 세 분과 함께 임장을 해서 영상으로 찍고 공매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공리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물건의 특징이 이 주택과 토지 외에 별도의 토지 지분을 갖게 되는 특별한 보너스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 공간입니다. 여기 직사각형에 가까운 17제곱미터가 보너스처럼 이 주택에 져 있는 토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옆에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그거 외에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같이 분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간은 특별한 공간이라서 별도로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물건인 현장에 가서 주택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주차 공간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계단을 밟고 올라오면 이 주택의 현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2년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계단 상태라든가 주변 상태가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잡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있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한전에서 반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을 통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두울 수 있는데 양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은데 갈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원목을 덧대가지고 원목 스타일 강조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 앞쪽에 넓은 데크에 베란다 형식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와보시겠습니다. 옆집과 담장이 넓지 않아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무 데크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 올라오기 전에 봤던 그 공간에서 기둥을 세워서 테라스를 마련해 놓은 게 이 건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건물을 보시면 아마도 분양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건데 또 2층에 테라스를 준비한 걸로 보이니까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보너스 공간이 2층에서도 마련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약간 손을 본 것 같아요. 2층에 테라스를 마련하면서 한쪽에 창을 뚫어가지고 2층 테라스로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본 것 같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이 집도 2층 테라스를 만들고 또 2층 테라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아예 그 다락방에서도 또 3층 테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비용이 약간 더 들겠지만 더 차별화되게 아예 테라스가 3층에도 있는 걸로 만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옆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서 약간 막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집들보다는 훨씬 더 전망이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2층 그 다음에 다락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현관문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에는 싱크대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 2층 전체 벽면은 원목으로 잘 꾸며놨습니다. 천장고가 높으니까 3층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계단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두 군데 방이 있습니다. 이쪽도 방이고 이쪽도 방입니다. 아까 테라스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를 잘라서 2층 테라스가 마련된다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인테리어 없잖아. 리모델링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방을 선택해서 나갈지는 아니면 두 개 다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넓은 통창이 되는 거죠. 문을 열면 2층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화장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화장실 하나, 2층에 화장실 하나, 방 2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공간은 아니고요. 역시 이게 다락방이기 때문에 가운데 솟아있는 부분만 정상적으로 허리를 펴고 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나머지 공간들은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바닥은 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한쪽 부분은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한쪽 부분은 아이들 놀이공간 그런 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층까지도 테라스를 만든다면 여기서도 3층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같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천장 고가 높고 3층에는 바닥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겠나.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바닥에도 일정 부분 바닥 난방을 시공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산비탈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정말 추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난방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편 공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2층에서 다락방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좁은 듯한 느낌이고요. 오르락내리락하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성인이 올라오기에는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지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안전사고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 보이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에 있는 단독주택 물건이고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교보자산 신탁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계약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낙찰을 받은 거죠. 물건의 제목을 좀 보면요. 139의 55번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주택, 요겁니다. 여기는 5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저쪽 앞에서부터 1동, 2동, 3동, 4동, 5동 그렇게 지칭되는 건물인 거죠. 그래서 5동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렇게 단독주택 하나인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본 것처럼 1층,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다락 존재하는 그런 단독주택인 거죠. 그리고 139의 5, 6번지 토지를 또 주는 거죠. 현장에서 별도의 토지가 17제곱미터 존재한다고 설명드렸죠. 예, 그게 이 번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139의 12와 139의 50 도로에 필치고 그 도로에 이제 지분을 소유하게끔 해주는 거죠. 진입로에 대한 지분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도로의 지분들을 이제 각각 나눠서 공유 지분으로 건물들 분양할 때 나눠줬던 거죠. 그리고 3억 8,700으로 감정이 됐고요. 금액은 분양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서 한 수의계약 금액은 1억 6,690만 원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 비과세 구간이 있죠.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잖아요. 비도시 지역은 100제곱미터. 근데 이게 85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대략 770만 원 정도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등기상에 압류가 있는 걸로 조사됐고요. 그 압류는 신탁사와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입세대가 집을 비우고 나갔다는 거 현장에서 확인했었죠. 신탁 공매 물건의 전입세대와 그다음에 등기상에 있는 압류를 정리하는 방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매와 압류자산 공매 권리 분석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규 수업에 오시면 아주 상세한 신탁 공매 권리 분석과 그다음에 신탁 문의하는 방법, 실질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신탁 공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아니면 투자를 하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확하게 공부하고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코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물건은 요 물건입니다. 그래서 6동, 2동, 3동, 5동 그렇게 해서 5동 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장에서 17제곱미터 별도로 있다고 얘기했던 대지가 요 도로 한복판에 있는 땅인데요. 위성사진과 지적도가 약간 핀트가 안 맞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는 도로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지가 앞에 동의 주차장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 요 대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별도의 수익이 나겠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좀 완료된 상태고요. 다만 한 가지 요 뒤에 뒷담한 좀 흉물스러운 주택이 흠이긴 하죠. 경매로 나와서 전체적으로요. 낙찰이 됐었는데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무잉여로 경매가 취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금융기관이 새롭게 임의 경매를 넣으면 임자를 찾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깨끗한 건물로 변모가 되겠죠. 1억 6천대이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만 더 붙여서 단타로 매매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의 내부를 입주 청소를 하고 간단하게 봐서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부동산을 가서 문의를 했더니 그럴 바에는 그냥 저렴하게 주는 게 좋겠다. 매수자들은 수리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리가 덜 되어 있어서 가격이 싼 거를 선호한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수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매도자가 수리해 가격을 덧붙여서 파는 것보다는 아예 그 수리 비용을 빼서 현금으로 싸게 주는 게 매수자에게는 더 좋게 느껴진다. 그런 이제 조언을 듣고 기본적인 입주 청소와 계단도 싹 정리해서 보기 좋게만 바꿔놓고 저렴하게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산 가격에서 한 1억 정도 붙이는 가격입니다. 대략 한 2억 7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가격들이 전부 다 3억대 중반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1인당 한 1,000만 원씩 이제 공유하려고 했는데 대출을 이용한 수익률을 더 올리자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1인당 220만 원으로 이 공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입주 청소하고 깨끗하게 바꾼 다음에 투자자들 초청 모임을 한번 여기에서 가지려고 해요. 공투에서 사고 파는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영상으로 봤으니까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비용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티타임 가지면 혼자서도 나중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매매가 되면 다시 이 물건에 대한 결과 발표를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계속 이제 공투를 계획하고 있는데 10억대, 15억대 물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도 영상을 다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